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원래 이 디펜스 브리핑은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우리 군의 중기 사업계획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죠. 그 중심으로 항공모함, 핵 잠수함, 아이언돔 이런 중요한 거 제가 브리핑하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10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경항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에서 한국형 경항모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해 전문가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경항모는 해양분쟁 발생 지역에 신속 배치하고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탑재 기종은 수직이 착륙 기종인 F-35B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3만 톤급 경항모는 순수 항모가 아니라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함이자 함대 기함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다목적 함정이란 말인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호주 등의 사례에서 3만 톤급 선체로는 항모 역할도 수행하기 버겁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작은 배에 이렇게 많은 기능을 구겨 넣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이 추진하는 항모 사업은 선체 건조와 함재기 구입까지 7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투기 기종별 특성도 모르고 경항모의 기본 개념조차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는 이 해군의 그릇된 욕망과 정치권의 치적 욕심이 국민 혈세도 날리고 국가안보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보고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 홍보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나쁜 건 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청와대야 뭐 알겠습니까? 뭐 그렇다니 해군이 전문가들이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다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의 군사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경항모는 우리 한국 전장에서는 쓸 게 못 되구나 라는 걸 아시지만 저는 뭐 청와대 인사 그 어떤 사람들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제 말 들어주지도 않고 저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적대 세력이죠. 그래서 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뭐 해군 뭐 이런 그 군대하고도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말 지금 듣지 않는데 어쨌든 자, 이 F-35B를 얹어서 운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뭐 미 해병대도 F-35B 얹어서 사용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데 그게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미 해병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영국 이런 데서 사용하는 F-35B와 우리 한국의 요구사항은 달라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F-35B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그게 왜? 라고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적지상, 적갱도진지, 적지하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합니까? 안 하죠. 지금 법적으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적의 항공기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적의 지휘부, 지하시설, 그리고 갱도진지에는 미사일 발사대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F-35B는 그런 무장을 탑재할 수가 없죠. 내부 무장창이 작으니까 그런 벙커버스터를 탑재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전장에서는 F-35B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함대 방공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투입한다고요? 도대체 21세기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함대 결전이 벌어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함대 결전은 오히려 F-35C가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미 해병대는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있냐? 해병대 상륙작전할 때 적의 방어부대들을 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미 해병대는 적의 방어부대 때리는 용도예요. 방어부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갱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안에? 아니죠. 용도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런데도 지금 이걸 고집합니다. 청와대는 모르죠. 모르니까 니들 이해해준다 그건 아니죠.
모르면 무식하면 그만둬야죠, 거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3만 톤짜리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뭐 강습 상륙함 역할까지 같이 붙인다는 어이없는 보고를 봤어요. 저희 이제 이 연구 영역을, 항공모함 연구 영역을 수행할 때 그런 종합적인 강습 상륙함 이야기 나올 때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항모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4만 톤 강습 상륙함짜리 연구 영역 따로 했고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모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스페인이 운영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1세 그 항공모함하고 아주 컨셉이 똑같아요. 스키 점프대 없는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덩치는 큰 그런 상태인데 스페인이 지금 항모 운영 제대로 합니까? 못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호주가 도입해서 캔버라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항모로 되어 있습니까? 못하죠. 강습 상륙함으로 그냥 씁니다. 이태리의 까보르 하고 덩치가 약간 크고 컨셉이 지금 까보르는 그래도 완전히 순수 항모예요. 스키 점프대 있는. 그런데 그 까보르가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덩치로는 F-35 운영하는 거 도저히 안 맞다. 그 까보르가 27,000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트리에스테라고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태리는 우리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와 전면전하고 또 어마어마한 군대와 세계 랭킹 2위의 군대와 적대적인 그런 잠재적 적국으로 돼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이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욕심 차리려고 사업만 가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못 가잖아. 사업 못 가면 안 가면 되죠. 왜 사업이 가야 됩니까? 해군을 위해서. 도대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해군 참모총장님. 왜 사업이 가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못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업이 안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또 이따위로 사업이 갔을 때 도대체 우리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와대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군들이 가만히 있을로 속이는 걸 그걸 또 넘어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 장관 정경도 장관이 강력하게 이걸 반대했다고 하는데 반대하려면 끝까지 자기 직을 걸고 반대를 해야죠. 장관 정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국방부 장관 정경도 장관은 공군 출신이니까 다 알죠. 이거를 왜 제대로 반대 못합니까? 정말 이 사업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자신들이 진보지만 보수보다 훨씬 우리는 안보에 신경 쓰자. 우리가 항모까지 하잖아. 이런 홍보를 위해서 이 항모를 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때 아니면 우리도 못해. 정권 바뀌면 또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가야 돼. 라고 하는 해군의 욕심. 이게 결합된 정말 대한민국 국가 예산 7조 원 말아먹는 걸 떠나서 이걸 가지고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력 그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전력지수 떨어뜨리는 이 사업은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핵잠수함 도입도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보고3 사업의 배치 3 단계의 세척을 핵잠수함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차기 잠수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동력원과 추진체계가 확정된 장보고3급 배치2까지는 재래식 추진으로 배치3부터는 덩치를 키워 원자력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4세대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이 될 것이다 라면서 현재 정부가 4세대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국방중기계획 브리핑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동력원이 원자력이라는 질문에는 차후에 설명하겠다 라면서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브리핑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요. 정부와 군의 이런 입장 표명이 나오자 언론에서는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로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라면서 획득이 결정되고 핵연료 문제를 미국이 양해만 해주면 어렵지 않게 금세 만들 수 있다 라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의 원자력 잠수함 선행 연구를 책임졌던 책임 연구원으로서 몇 가지 우려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물론 재래식 잠수함 건조 실적과 경험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프랑스조차
유사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데 20년 넘는 세월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관계 법령부터 정비하고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무엇보다 이 잠수함에 대해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핵잠수함 정말 대단히 찬성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기 계획에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 용역을 할 때 이 핵잠수함은 장보고 이 배치 3에서는 이 핵잠수함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장밋빛 스카프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언론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스마트 원자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원자로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 원자로는 65메가와트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스마트 원자로 가지고는 4,000톤 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움직이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자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스마트 원자로는 지상에 그냥 놔두고 가동했던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게 3차원 기동 뒤집어진다든지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운영해봤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수도 없이 해봐야 돼요. 물론 서균열 교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맞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마트 원자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원자로 지상 실험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서상 지금 그 원자로 지상 실험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막 지자체에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있어요. 제가 용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 법령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을 쭉 말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고 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계 법령을 이 국방부가 아닌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법령을 정비를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또는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이 다른 이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위원단이 따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관계 법령 정비가 가능하고, 그게 선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정말 10년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10년 정도 이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프랑스가 지금 바라쿠타급 잠수함을 이제서야 1차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쿠타급 잠수함을 2002년도에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르 트리옹팡 그리고 루비 이런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20년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프랑스는 스코펜급 이런 지금 현재 막 전 세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 중대형 디젤 잠수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잠수함 기술이 앞서 있는 프랑스도 20년 정도 걸리는 이 핵추진 잠수함의 소형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 만 남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핵 무기가 아니고 단지 핵을 가동해서 추진 체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건 무기지만, 그러나 이 핵은 이 자체가 무기가 아니고 추진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하겠다고 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 확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선언을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겠죠. 그러려면 미국과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은 있습니다.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실수 없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국민들이 인내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내, 난관 모두 극복하고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할 국가적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군 차원, 국방부 차원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이 원자력 잠수함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요즘 우리 군을 보면 국가안보보다 업체나 특정 기관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20년째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을 위협하는 이 제1위협인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최근에 계속 식별되고 있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할 방어무기인 아이언돔 소요가 국내 개발로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로부터 수도권과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단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독자 개발해서 2030년대부터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런 방어무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군은 기관포형 방어무기인 독일제의 멘티스를 요구한 육군과 미사일형 방어무기인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을 요구한 공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벌이며 결국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전술탄도탄 여러 종을 선보이며 위협을 계속하자 군에서는 수도권을 지킬 방어무기 소요를 제기했고, 지난 6월에는 당면 위협인 북한의 방사포에 대응할 수단으로 빠른 전력화가 가능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직수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돔 수입 논의가 나오자 국내 이익 집단들은 일제히 아이언돔은 한국 전장 상황과 맞지 않다라며 국내 개발을 요구했는데요. 북한이 당장 수도권에 방사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5년이면 개발할 수 있다 라면서 치열한 언론 플레이와 압력을 넣어서 결국 이 사업을 국내 개발, 그것도 10년짜리 개발 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이언돔은 미국조차도 유사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제를 직도입했는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을 자체 개발하는 10년 사이에 북한이 방사포로 수도권을 때려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산화를 주장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질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육군은 독일제 기관포 시스템인 멘티스, 그리고 이제 공군의 아이언돔, 이건 이제 서로 하려고 그때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아무도 안 됐어요. 참 추태였죠. 밥그릇 싸움. 무슨 기관포입니까? 그때 육군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런 장거리 방사포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수도권 때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고는 지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북한이 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로 때릴 첫 번째 타겟은 우리 공군기지, 공군의 활주로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의 활주로에서 비행을 뜨지를 못하게 만들면 북한이 60km 이 지상군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하죠. 공군 전투기들이 자신들을 때려버리면은 어차피 제공권은 우리가 가지니까 힘든데, 원주기지, 수원기지, 강릉기지, 그리고 충주기지, 그리고 지금 20전투비행단 있는 서산기지, 청주기지, 이런 데만 딱 제압해 놓으면은 이거 북한이 60km, 40km 이거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높아지죠. 전투기들이 이륙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군기지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공군기지 방어용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인정을 잘 안 할까 봐요. 우리 국방부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수도권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우리 국민 목숨 다 지켜야 되지만 일단 전쟁 이기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 만드는 거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전쟁에 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군기지를 지켜야 됩니다. 북한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를 서산기지까지 때릴 수 있는 사거리 대구경 조정 방사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공군기지들을 지키는 신속 무기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LIG 넥스원이나 한화디펜스 이 두 개 업체들이 완전히 사활을 걸고 로비를 했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물론 LIG 넥스원, 한화디펜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수도권 상공 지키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주장합니다. 공군기지는 오늘 지금 당장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집니다. 서울이 북한 탱크,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 은평구에, 노원구에 북한 탱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군기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긴급 사업으로, 당시 2010년도에 긴급 사업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스파이크 미사일 들어왔듯이 지금 긴급 사업으로 공군기지를 지킬 수 있는 아이언돔, 공군기지 하나당 최소 4개씩의 아이언돔 발사대 갖다 놔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 좋지만 공군기지 빨리 지켜주는 그런 진정성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정도로 안보에 신경 쓰는 정부야. 이런 거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안을 빨리 해주십시오. 2030년대 이후에 북한이 지금같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 정권 지금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나서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깔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우리 공군기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울 강북에 북한군 전차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국가안보 생각해 주시는 국방부 그리고 정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